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네, 이세나 씨. 네. 스튜디오에 아주 미모의 여배우가 와 계십니다. 아, 그런 소식은 또 굉장히 빠르시네요, 교수님. 네, 관심 있습니다. 네, 아마 이분의 경력을 알면 더 놀라실 텐데요. 대통령 경호원 출신 여배우입니다. 이수련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네, 경호원 출신이라서 제가 굉장히 긴장했는데 무척 여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 프로그램 첫 출연이셔서 긴장되실 텐데 네. 좀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앉으시죠. 네. 대통령 경호실의 첫 여성 경호원에서 늦깎이 신인 배우로 변신한 이수련 씨. 깜짝 놀랄 만한 반전 경력과 패기와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녀.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 이수련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배우 이수련이라는 이름이 아직 좀 낯선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데뷔하신 건가요? 사실 방송 데뷔로 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송 리포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데뷔 년도는 꽤 됐지만 네. 중간에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이번에 배우로 데뷔한 건 2014년. 부터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배우 생활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출연 중이거나 뭐 준비 중인 작품이 있을까요? 지금 영화는 하나를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제작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리고 웹드라마를 한 2편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시네요. 이름이 이수련, 이름이 참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본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끌어도 모네 수련 그림을 좋아해서 바꿨나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떻게 아셨죠? 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화가고. 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배우로서 다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이름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수련이라는 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끝없이 계속해서 수련해 나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연꽃처럼 은은하지만 좀 계속해서 향기를 바라면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배우가 되고 싶어서. 네. 뭐 괜찮다면 본명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본명. 네, 본명은 이미령입니다. 아, 본명도 굉장히 이쁘군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미령, 네. 이수련 둘 다 이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수련이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강인한 것과 청초한 느낌이 같이 담겨 있는 굉장히 중의적인 이름을 선택하셨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이수련 씨가 이제 화제 인물이 되는 것은 뭐 아주 배우로서도 전도 양양하겠지만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원 출신이라는 것도 다소한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수련 씨는 진급을 앞두고 그만둬 떠들었는데 배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만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만두셨습니까, 정말? 사실 굉장히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내린 선택이에요. 그러셨군요. 예, 네. 이렇게 써봤어요. 막 커다란 도화지에다가 내가 이거를 그만두고 났을 때의 장점, 단점, 아니면 또 있을 때의 장점, 단점.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첫째는 제가 이제 예측된 미래 그리고 내가 나의 5년 후, 10년 후가 예측이 된다는 그런 삶 자체가 어느 순간 굉장히 지루하게 다가온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일이 방송 일이고 또 다양하게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연기라는 걸 접했을 때도 그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배우를 다시 하고 연기라는 걸 제대로 배우고 다시 도전하면서 느낀 게 일단 경호관은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재밌거나 이런 것들을 얼굴이나 어떤 것들로 드러내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어느 순간 안 보게 돼요. 내 감정이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굉장히 무뎌지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연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뭘 느끼는지를 먼저 내 마음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 직업이 너무 저한테는 어떤 감정의 해소도 되고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모르죠. 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미래에서 안 해본 거에 대한 후회가 더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건 제 몫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어마어마하게 아주 복잡하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호원들 되게 아주 짙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장 다 멋있게 입고. 왜 선글라스를 끼는 거죠? 여성 경호원들도 선글라스를 낍니까? 네. 아, 목적에 의해서 많이 착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야외 행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시야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고 굉장히 광각으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눈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채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도 하고 통상 이제 행사하실 때 보면은 VIP 계시는 뭐 그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관객이나 청중들을 바라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민망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좀 노출을 가리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무술도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태권도 5단에다가 한번 팔림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아니 이런 목적으로 손을 덥석 잡으신 우리 교수님. 태권도 5단이고 또 뭐 각종 그런 무술을 익히죠. 거기 근무하려면은. 네, 그러니까 필수 사항으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익혀야 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5단을 따긴 했고 그 외에도 각 분야마다 본인들이 전문으로 하는 기술들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뭐 유도라든지 검도, 뭐 특공무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다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돼요. 계속 기량을 또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예기치 않게 이렇게 주먹을 탁 너희들 어떻게 막는 겁니까? 너무 여성스럽게 막는 거냐? 살포시 잡아주셨어요. 지금은 여배우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수련 씨의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배우의 일상을 저희가 또 영상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액션 영화 준비를 위해 요즘 한창 훈련 중인 수련 씨.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발레리나가 될 걸 그랬습니다. 네. 약간 땀이 날 때까지 몸에 좀 땀이 나고 열이 나야지 운동을 할 때 좀 덜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충분히 이완이 될 때까지는 스트레칭을 좀 해줘요. 감독님, 사범님이자 선생님이자 감독님이자 관절 소리밖에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뚝뚝만. 손 운동에 앞서 이제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게 기본기거든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고 또 기본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일단 기본기는 항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엉덩이 집어넣고 여기 코 내면 코. 화려한 액션 연기를 위해서 같은 동작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해가며 완벽한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는 액션 같은 것도 다 그냥 동작이라기보다는 의미를 가진 연기라는 그런 개념에서 배우고 있어서 좀 잘 나오게, 예쁘게 네, 그런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리 저거 4분이. 태권도입니까? 네, 태권도 기반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네. 다음 훈련을 앞두고 보호대를 챙겨 입는 그녀. 고난도의 훈련이 기다리는 걸까요? 이거 쓰면 긴장돼요, 항상. 왜요? 맞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명 맷집 훈련으로 액션 장면 촬영 중에 있을 수 있는 타격감에 익숙해지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저 여리여리한 다리를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막 서운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안 아파질까, 맞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남자도 버티기 힘든 고된 훈련을 연기에 대한 의지 하나로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액션 연기만큼이나 수련 씨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연기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액션. 아르바이트였어요. 잠깐만요.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르네요. 이런 싸구려 도시락값까지 후하게 쳐주시고. 바꾸면서 대사에 숨겨진 감정을 읽으며 역할에 조금씩 몰입해 나가는 수련 씨. 오케이. 호흡. 수련이 입 더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호흡을 조금 더 많이 마시고 배꼽을 조금 더 정확하게. 호흡이 많이 약해졌네. 저렇게 저희가 찍어서 보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리뷰하고 돼요. 그러는군요.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늘 만족스럽지 않죠. 그게 뭐 단순히 뭐 예뻐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화면에 비치는 내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미안해하는 감정, 아파하는 감정 뭐 이런 것들, 약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발씩 목표를 향해 오르는 그녀가 최근 한 웹드라마에 캐스팅됐다고 하는데요. 비록 큰 배역은 아니지만 팀을 이루어 새롭게 들어가는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역할이 크건 작건 아니면 해본 것이건 안 해보신 건 뭐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일단은 제가 제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끌어내려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는지 피드백도 받고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 연기자들과 함께하는 이번 드라마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반찬 위에 무당벌레가 올라왔어요. 무당? 그 감이 제가 온 뒤에 이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하면서 눈빛에서 그런 연기도 가능한 부분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제가 확신이 들어서 지금은 일단 무속인 역할로 제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연기 선배들에게 데뷔 2년차 신인 배우의 연기가 어떻게 보일지 두렵긴 하지만 이수련만의 연기를 선보일 생각입니다. 재주가 있어. 사람 보는 재주가 있어. 밥벌이는 하고 살겠구먼. 떨어지면 보고 싶은데 만나면 싸워. 원진살이야. 무조건 용띠는 피해. 아직은 배우로서 완성되지 못했지만 신인 배우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한 이수련 씨. 그녀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언젠가 찾아올 배우 이수련의 전성시대를 기대해봅니다. 감정 연기부터 액션 연기 연습까지 쭉 봤는데요. 그 액션 연기 연습을 할 때는 확실히 경호원 생활했을 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 기초적인 체력은 정말 도움은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된 거지만 저희는 무술을 했던 사람이고 영화에서 액션 역시 움직임과 동작 이런 것들이 다 연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무술이 그냥 사람을 제압하거나 가격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쪽에서는 나는 지금 뭘 할 거야 라는 걸 준비 자세부터 상대방을 때리는 것까지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훈련이 굉장히 기본 훈련으로 매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쁜 자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수련 씨 경호원 출신이라는 선입견이 좀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액션 배우로 성공할 것 같은데 본인도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킬빌에 나온 우마 서문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하거든요. 영광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처음에 저는 액션 연기는 절대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이 경호실 출신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밝혀지게 됐는데 사실상 선입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경호실 출신이니까 액션 잘할 거야. 그럼 저 여자는 액션만 하는 배우. 그렇게 되기가 싫었기 때문에 아예 액션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액션도 되는 배우가 되고 싶지 액션만 하는 액션 배우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외국에 보면 훌륭한 사례들도 많고 하지만 정말 다양한 캐릭터도 소화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액션이 있다면 액션 연기도 정말 대역 없이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굳이 표현하면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용감한 여자 린다 해밀턴 같은 여자가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연기도 하면서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액션도 잘하고. 네, 맞아요. 이야. 네.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직되고 딱딱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감정을 마구 표현해야 하는 일로 전향을 하신 거잖아요. 네. 연기 연습을 할 때 좀 어떤 감정, 어떤 연기를 할 때 좀 가장 힘드시던가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네. 보셨던 그림에도 나왔는데 제가 정말 익숙하지 않은 것들, 저게 첫 대본 리딩 현장이라서 제가 이제 많이 생소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잘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나올 때 민망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제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오히려 여린 거, 슬픈 것, 아니면 굉장히 화가 나거나 이 감정이 극대화되는 것들을 저도 모르게 제가 마음에서 많이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그 틀을 깨고 완전히 표현해내는 것들이 아직은 조금 낯설어요. 그럼 가장 자신 있는 연기는 어떤 건가요? 가장 자신 있는 네. 거요. 감히 자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냥, 좀 잔인한 것들. 악역. 네. 예, 악역, 좀 독하거나,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예. 제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저희가 녹화 전에 인생 그래프를 좀 부탁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꼬불꼬불하게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그렸지만 참 다이나믹하네요. 네. 일단 저의 인생, 네, 그래프 처음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네. 항상 미래만 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때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주는 네.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싶고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지금 여기쯤에 있는데 너 이제 늦은 나이다 시작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사실 제 인생이 한 이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중반. 네, 내가 대학교에 가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시작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전에는 내 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했던 것들이 많지 않다고 그렇겠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나쁨까지는 아니고 한 보통까지 못 미쳤고요. 네. 20대는 정말 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방송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사실 저는 정말 경호원이 될지는 몰랐어요. 공채로 그냥 입사한 건가요? 네. 시험을 쳐서 그냥. 네. 사실 이제 리포터나 또 이제 연기자로 또 그때도 활동은 했었는데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직업이라는 걸 가져야 되나라는 걸 대학 졸업반쯤에서야 뒤늦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던 쪽이 이제 방송 일이니까 그럼 난 전군 기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 전쟁터 나가서 전군 기자 하는 게 너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상 말하는 이제 언론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잖아요. 어느 날 신문에 정말 크게 공고가 뜬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처음으로 여자를 공채로 선발한다. 근데 그 처음으로 뽑는 게 너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이거 매력 있네. 이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또 시험 분야도 비슷하고 해서 가서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호실에 들어갔더니 이게 굉장히 다른 삶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왔던 것들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때도 저를 아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네가 공무원을 한다고 이러실 정도로 굉장히 다른 선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지금 근데 이렇게 한 건 왜 그렇게 했죠? 반짝반짝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뒤에. 네, 저는 항상 그냥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후회 없이 그때그때 뭔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경호실에 있을 때 한 번 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로 제가 졸업한 모교인데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땐 경호실 초년이었으니까 여러분도 꿈을 갖고 도전하세요. 혹시 알아요? 나도 나중에 전도연 씨 같은 유명한 연기자가 돼서 대종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근데 그때는 연기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 했던 말인데 지금 또 제가 연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이걸 목적을 달성해야지 이렇게 살고 싶진 않고 어디로든 재밌는 곳으로 계속 가면서 기분 좋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유명 스타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이렇게 대중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연예인 기질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아주 글쎄요. 항상 뭔가를 말하거나 이런 거를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았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 천상 여잔데. 근데 이 반짝반짝이라는 의미 자체도 꼭 이제 어떤 남들 앞에서 뭔가 날 드러내고 싶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그냥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좋은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싶고. 네, 이제 앞으로 배우 이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인생 그래프가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수련 씨의 인생의 아주 소중한 한 부분을 장식한 사진 한 장을 또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이야, 젊은 날이군요. 아이고 이런. 이 중에 누굽니까? 가장 미모가 떨어지는 이분은 아닐 테고, 그죠? 맞습니다. 이분이라고요?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이. 다들 왜 이렇게 한미모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하필 이 사진을. 누굽니까? 이게 저희 여여대 홍보 책자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옆에 분들이 하필이면 너무 미인이셨어요. 양쪽에 계신 분들 모두 미스코리아 출신들이시고 또 이분도 CF 모델 하셨던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정말. 근데 왜 하필 이런 사진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게 말이죠. 제가 여러 장 드렸는데 하필 이 사진을. 누가 보더라도 미모가 쟁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싸움은 아마 제가 잘할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보니까 이게 대학생 때 사진이잖아요. 네. 굉장히 늘씬늘씬 하셔가지고. 아니, 정말 캠퍼스에 다니셨으면 사람들 많이 쳐다봤을 것 같아요. 여대라서 별로 안 쳐다봤고요. 그래도 이 사진을 보니까 풋풋한 이른바 우리 기쁜 젊은 날이 저도 그냥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는군요. 그렇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벚꽃 피었을 때 또 찍었던 사진인데 정말 학교에 대한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같이 찍었던 분들도 보고 싶고 그러네요. 특히 이 사진은 좀 역사적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운동장 스타디움인데 맞아요. 지금 다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풋풋한 시절 YTN하고도 특별히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서 YTN하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그 대학교 때 리포터 생활을 할 때 YTN 프로그램도 했었더라고요. 과학과 미래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출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엔 어땠어요? YTN 그 프로그램 대학생 때 사실 그때 방송할 때는 굉장히 풋내기였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나요? 또 리포터들은 항상 생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YTN 그때는 생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두근거렸죠. 지금 이렇게 있는 녹화 자리나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현장 나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두근거리고 설렙니까?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또 경호실로 10년을 심장을 단련했더니 웬만해서는 심박수가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수련 씨가 가져온 추억에 담긴 물건들을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물건들이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사연이 있는 것부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이게, 이게 저도 다시 찾아보고 알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는
건데요. 아랍에미레이트 경호실에서부터 받은 기념품이에요. 네. 일종의 네. 기념품인데 저희가 통상 이런 것들을 많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고받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행사를 했을 때 현장에서 같이 그 VIP를 수행해서 온 인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중동 쪽은 그런 일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그렇군요. 뭐 왕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왕자한테 받은 선물이군요. 네, 이건 그렇긴 한데 와. 그 중에 한 수행원이 저랑 같이 업무 협력 파트너였어요. 네. 네.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계속 현지 시간에 맞춰서 우리나라로는 새벽인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네.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야. 정말 그랬는데 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장난기가 심하구나.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세상에. 이 아랍 쪽은 그 일부 다처제 좀 남아있죠, 아직.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두 번째 부인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걸 그냥 제가 어린 나이라서 네. 내가 왜 두 번째 부인을 해? 첫 번째는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가서 싸워서 다 이길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거절을 했죠. 네. 근데 그러고도 이제 지금도 같이 연락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저희 선배들이 그 현지에 어떠한 출장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네. 우리 선배님들 이번에 가니까 네가 잘 대해줘. 그랬더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현재 출장을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정말로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 한번 잡아드릴까요? 네, 네. 잡으시면서 내가 너를 네. 진짜 내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네.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으로. 그래서 제가 왜요 선배님 그랬더니 네. 너무 잘해준 거죠.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어떤 네. 경제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니까 선배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장비 들고 이거 하고 고생하고 훈련하지 말고 가서 네. 아랍 왕자님은 아직도 마음이 변치 않으신 거군요. 통상 이제 왕자라고는 이제 하는데 네. 물론 VIP는 아니고요. 혹시나 네. 오해가 있을까봐 하는 네. 말인데 그래서 제가 2011년 12년 그때도 아랍에미리트를 또 한번 출장을 갔어요. 네. 근데 또 나왔어요. 오매불망. 네, 야. 왔는데 이번에는 한 제가 4번째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부인인데. 네 번째쯤 되는 것 네 같아서. 번째까지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나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정말 아주 탑 비밀이군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가져오신 물건 중에 남성 양복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물건인가요? 남성 양복이 아니고 제가 경호실에 있을 때 입었던 실제 복장입니다. 근데 실제 남성 양복인 게 맞는 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안에 착용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몸에 이렇게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예쁜 옷을 못 입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법을 또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여자 1호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맞추는 그 맞춤 정장집에서 실제로 제가 이걸 맞춰 입었어요. 예, 맞춰 입는데 정말 아버지 양복 같죠? 아버지 양복 같이. 뭘로 다닙니까, 이 안에? 이 안에요. 네. 권총 몇 자루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네. 뭐 아주 간단하게는 사실 왜 여자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테지만 여자는 소지품이 많기 때문에 항상 핸드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이 손을 다 써야 자유로워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다 넣어가지고 다녀요. 여기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야 돼서 제가 잠깐 일어나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입어봐 주세요. 보시죠.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입어보. 얼마 만에 입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글쎄요 퇴직하고 이거 오늘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결국 이 옷을 다시 입게 되네요. 아이고. 오, 굉장히 멋지네요. 커요. 입으시니까. 오늘 하얀 걸 입고 오길 잘했다. 자 네. 일단 보여드리면 네. 정말 남자 정장이고요. 네. 뒤를 보시면 품이 굉장히 많이 남죠. 네. 이 정도가 될 정도로 크게 맞춰야 되고요. 네. 주머니가 양쪽에도 있고 안에 네. 여기도 있고 안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항상 저희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표. 네 착용하기 입표다. 때문에 정말 구멍이 많이 나 있죠. 네. 그만큼 행사를 계속 수시로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찾다가 발견한 건데, 네 안쪽에 보시면 네. 지금 좀 트어져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뜯어져 있는데 뜯어져 있고 왜 뜯어졌지 이게? 정말 많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안에 좀 이제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착용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굳이 꾸미지 않고 영광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요. 네. 네. 네, 이번엔 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또 이야기 나누죠. 네. 그 수련이는 우선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였어요. 영어를 굉장히 우선 잘해서 방송국에서 해외 취재를 가면 통역 없이 걔가 갔다 오는 정도였고, 그리고 재주가 우선 많잖아요. 알다시피 뭐 태권도나 뭐 이런 체육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좀 재주가 정말 많은 스마트한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원래 연예인을 했어야 할 애가 아닌가. 그래서 돌아 이제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얘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과연 저 아이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진짜 원하고 행복해지는 직업을 이렇게 돌아서 온 것 같아요. 미령아,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거 정말 박수치고 응원한다. 너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거든.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이제 청와대에서 버텼던 그 기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뭐든지 너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좀 늦었다는 생각에 뭐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너의 능력을 믿고 이제 열심히 꾸준히 한다면은 분명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미령아, 우리 자주 앞으로 이제 보자. 그동안 많이 못 봤잖아. 앞으로 자주 보고 너의 길을 많이 조언해주고 응원해줄게. 사랑해. 화이팅! 네. 아, 굉장히 친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이신가요? 아, 정말 언니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언니 예쁘죠. 저랑 제가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리포터 생활을 할 때 그때 뵙게 됐던 언니인데 네. 저랑 또 더군다나 대학교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언니처럼 예쁘고 방송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닮고 싶어서 쇼핑할 때도 따라다니고 네. 정말 많이 정말 괴롭히게 했던 그런 언니인데 정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언니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바쁜 와중에도 제가 사실 경호실 들어갈 때 들어가서 언니나 다시 방송이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전화로 고민을 얘기를 하면 항상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지금 보는데 살짝 눈물 날라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근데 저 언니분이 인터뷰에서 이수련 씨가 일찍부터 연예인이 될 것을 자신은 감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호원 생활을 근 10년 가까이 했는데 중간에 뭐 한 5년쯤 하시고 올 생각을 왜 못 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처음에도 이제 항상 제가 경호실에 들어간다 했을 때 사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네가 무슨 경호실을 들어가 공무원을 하느냐 아는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오히려 오기가 생긴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아니 왜 내가 이거 한다는데 내가 못할 것 같나?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그런 훈련이나 이런 시절이 있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말을 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게 어느새 10년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10년의 생활을 경호원으로 보낸 동안 이제 좀 늦게 배우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이제 나이 어린 여배우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련 씨만의 경쟁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의 경쟁 노하우는요. 아까
사진 보고 깜짝 놀라셨지만 옛날보다 지금이 예쁘니까 네. 조금 더 앞으로도 뭐 이건 약간 장난이긴 한데 외모적으로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꿔야 되는 건 배우로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상 제가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송 연기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뒤처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시작하는 나이들이 다 어린 나이라면 난 지금 이 나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배우잖아요. 30대에 가장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절실한 마음만 잘 이어가면 정말 제가 경험해온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경험과 경력들, 내공이라 그러죠. 네. 제 내공을 더 많이 활용해서 진짜 사람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될 거라는 사실 소망이 있어요.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순간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련 씨는 30대 중반에 가지는 그런 원숙한 내공 그리고 20대 못지않은 패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봉건이 자랑이 좀 있군요. 죄송합니다. 상금 효자하셨군요. 윤유라 그 골리앗 좀 많이 뽑아라. 네. 엄마는 리버가 제일 귀여워. 이완이랑 지지쳤네요. 그러면서 좋습니다. 사랑해. 같이 어울리는 무리 중에 제가 또 반했죠, 첫눈에. 또 진짜 낭만이 됐네요. 홍진호 씨나 이묘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기다려라, 나도 못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 항상 있죠. 앞으로 1인 미디어로서의 이윤열은 과거보다 더 성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정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